조금 늦었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엄마가 막 육아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빨리 밥 먹고 하면서 막 쉬면서 이제 애들 육아 케어를 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 이제 핸드폰을 본 거예요. 그날 수지 씨가 핸드폰 문자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제 동창회 이제 수지 씨가 나가요, 아내가. 그래서 야 동빈 첫사랑 전수지, 하면서 이제 내가 동창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꼭 이렇게 나가갖고 사고를 쳐. 야 수지야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아내가 동창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 수지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야 다들 잘 지냈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간만에 간 거예요. 그 동창회를 했더니 다들 오랜만에 본다. 수지가 이제 그러니까 야 동원이가 너 은근 기다렸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랬더니 그날 수지 씨가 그 동창회에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수지 씨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수지 씨가 갑자기 차로를 딱 껴들어가고 똥! 이라고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은 그렇게 수지 씨의 삶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황홀하고 지옥 같은 태풍을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건의 첫 시작은 한 파일럿이 저희 탐정사무소를 찾아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파일럿이에요. 그래갖고 아내분의 불륜이 의심스러우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연년생 둘을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이상해졌어요. 그랬더니 와 연년생이면 정신이 없긴 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이상하시다는 거죠? 제가 파일럿이라 해외에 나가는 일이 좀 많아요. 근데 같이 육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동창회요? 아 근데 그날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근데 이제 남편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 빼고 애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을 계속 그 동창회에 나가고 나서 꾸준히 동창회를 나갔나 봐. 그래서 아내가 그동안 바빠서 못 나갔다가 이참에 콧바람 쐬라고 제가 애들을 저희 어머님한테 맡기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래 뭐 잘 다녀와 이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이제 입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연애할 때 저 원피스 입은 거 진짜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뻐? 이제 아내가 이러니까 나가기 전에 했더니 에이 지금이 훨씬 더 예쁘지. 그랬더니 에이 근데 자기 왜 밥 안 먹어? 했더니 나 살 좀 빼야 돼. 동창회 나갈 거니까. 했더니 에이 이러면서 이따가 또 야식 시켜 먹을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마음 편히 지금 먹어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먹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굽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내가 저번에 사준 실내 자전거는 아주 그냥 비싼 옷걸이가 됐네. 이제 티격태격해요. 남편이랑 아내한테 옷걸이 아니거든. 내가 애들 돌보는데 자전거 탈 시간이 지금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그렇게 집에만 있던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해외 출장 갔다가 이제 오니까 여보 왔어? 근데 이제 아내가 딱 봤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살이 좀 빠졌나? 얼굴에 좀 생기도 좀 돌고. 그랬더니 너 살 빠진 것 같아? 그래? 그랬더니 이제 옛날 우리 아가씨 때 수지 좀 시절 좀 생각나는데 동창회 가서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거야? 뭐야? 그랬더니 근데 이거 택배들은 다 뭐야? 이거 다 애들 거야? 그랬더니 아니 이거 내가 살 빠지고 나니까 옷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옷이 좀 다 화려하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애들은 그랬더니 아 이번 주부터 이제 어린이집 보냈어. 그랬더니 뭐? 어린이집? 당신 어린이집 5살 되기 전까지 안 보낸다 그러더니 나도 이제 슬슬 복직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애들만 봐. 아내가 이제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워낙 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매 관리를 시작하더니 애들보다 자기 가꾸는데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좋았어요. 아내가 점점 예뻐지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부만의 관계를 가지려고 이제 아내 옆으로 이렇게 오니까 웬일이야? 당신 맨날 쓰러지더니 했더니 아이 간만에 우리가 부부만의 관계를 한번 또 가져볼라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늘 육아에 지쳐있던 아내가 적극적으로 변한 거 보니까 솔직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원래 있던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급하게 나와. 그래갖고 옆에 이제 계단으로 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나 집 나가. 알았어 거기서 이따가 봐. 연애 때나 입었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잔뜩 설레는 얼굴로 외출을 하는데 이건 딱 봐도 남자 촉으로는 저건 남자 만나러 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예요. 뭔진 몰라도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 확실해요. 아, 일단 아내분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최근에 알고 된 거는 요즘 하원하고 근처에 사시는 장모님이 다 저희 애들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조건 본인 손으로 키우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모의 수요일을 1년 넘게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애들까지 장모님 손에 이게 하루 종일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전 솔직히 이 부분 좀 웃겼어요. 갑자기 애를 뭐 엄마 손에 키운다고 해서 장모님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아닌가? 제가 비행으로 며칠씩 나가니까 더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파일럿이다 보니까 좀 그게 불안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 이후로 비행 때마다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고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칠 것 같아서요. 아내가 뭘 하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며칠 동안 아내분이 지켜보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보고 막 결과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내분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 사진을 받아요. 동창회를 다녀온 후 달라진 아내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인.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아내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 것일까? 그렇게 저희는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 둘 아침 일찍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뭘 하시려나? 이제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남편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남자 동창 만나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 일단은 엄마들 좀 보자고. 근데 이제 다 같이 엄마들끼리 차 한 잔을 마셔요.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커피숍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조수랑. 그래서 이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는데, 이거 레몬수 스틱인데요,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진짜 디톡스 효과 있다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다이어트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유리 엄마는 얼굴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아니 턱선이 더 뾰족해졌어. 그치. 꼭 20대 같아요. 여자들끼리 진짜 웃겨 죽겠네. 근데 여자들끼리 진짜 그래요. 이거 제가 어제 괄사했는데 효과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건 그렇고, 어머 준이 엄마 완전 슬림해졌는데? 대학생 같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아줌마가 대학생이 돼? 설아엄마. 근데 설아엄마 어디가 아파? 왜 이렇게 초췌해? 근데 저 두통이 좀 그래. 근데 왜 그래? 다리는 또 멍이 들었네. 저 어저께 두통 때문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진짜 웬일이니 조심해. 그러면서 참 이제 그 의뢰인의 아내가 저 요즘 팔자주름 없애는 운동하고 있는데 진짜 옅어지고 효과 좋더라고요. 어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입에다가 공기를요 이렇게 5초씩 하시면 돼요. 5초씩. 근데 이거 효과 있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틈날 때마다 해보세요. 팔자주름 없어도 몇 년은 어려 보이잖아요. 그냥 같은 아파트에 아줌마들과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의뢰인.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예상과 달리 기가한 의뢰인의 아내, 그녀에게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특성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불안해하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 그래갖고 집 앞에서 이제 지켜봐요. 근데 배달을 이제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배달을 왔어. 근데 또 배달부가 또 와. 그냥 또 배달부가 또 와. 그래서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엄청 배달시켜 드시네. 근데 탐정이 저 배달하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배달 기사가 왜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다고요? 헬멧 썼는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까 그 배달하는 사람 손목에 팔찌가 똑같아. 그리고 그 팔찌 옆에 있는 문신까지도. 이야, 대단하시다. 탐정이 역시 눈썰미가 다르시네. 막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의뢰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네? 배달기사가 저희 집안까지 들어갔다고요? 네. 그동안 여러 번 같은 배달기사가 와서 수상하긴 했는데 집 안까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일단은 근데 말씀은 드리지만 이 두 사람의 불륜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뭐 갑자기 배달기사가 있다거나 뭐 그런 동창생은 아닐까요? 혹시 아시는 건 없으시죠? 전혀 몰라요. 그래요? 근데 혹시 그럼 아내분이 좀 꼼꼼한 스타일인가요? 저희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땐 저희가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집에다 홈캠을 설치하시는 건 좀 어떠실까 해서요. 그 사람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이거 바로 알아챌 텐데. 일단 저희는 집 밖에서 좀 조사를 해볼 테니까 남편분은 집 안에서 아내분을 좀 유심히 좀 지켜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남편이 퇴근을 해서 가요. 의뢰인의 집안에서 아내의 모습을 남편은 유심히 관찰을 했고, 여보 나왔어?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남편보다 더 피곤해. 왔어? 하면서 이제 막 거의 반 누워있어. 소파에. 그랬더니 며칠 후 의뢰인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한밤중에 잠자리를 몰래 빠져나갔다고요? 네, 그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몰랐는데 제 아내한테 불면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밤중에 나와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막 아내가 어디다 전화를 하는데 막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막 그랬더니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여는 거야. 남편이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붙잡아요. 아내를. 뭐 하는 거야?
아니 바람 쐬려고 왜 그래? 했더니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더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 밤에 누구랑 톡하는 건데 아내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나 좀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둘래? 나 지금 복직 앞두고 스트레스 많아. 그러니까 좀 나 좀 혼자 내버려 둬. 그래서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휴대폰 줘봐. 이 밤중에 누구랑 연락했는지 확인하지 마. 좀 내버려. 그래서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남편이 휴대폰 좀 보자고 하니까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다니까. 나 안 그래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나 좀 내버려 둬. 아내가 막 이러는 거야. 저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냈던 사람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정말 그러다가 일주일간 비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을 다 버려놓고 설거지도 쌓였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다 썩어 있는 거야. 집안도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언제 왔어? 하면서 방에서 나오는 거야. 했더니 당신 집에 있었어? 남편이 이러니까 당신 내일 도착 아니었어? 나 했더니 무슨 소리야 오늘인데 당신 냉장고 음식 다 썩어가는 거 알고 있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내가 치우려고 했어. 내 정신이 없어. 내가 치우려고 했어. 막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 애들은 엄마 집에 갔어. 이 시간까지 장모님 집에 있다고? 근데 그때 장모님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요. 자 신발 벗고 들어가자. 아이고 지서방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유 오늘이었구나. 내가 착각했네. 여보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냥 일찍 들어가 좀 쉴게. 미안해. 엄마 이 사람 저 좀 챙겨주고 애들도 좀 챙겨줘.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저기 여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탐정한테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 지금 이상하다. 탐정님이 좀 제대로 이 여자를 좀 낮에 뭐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갖고 이제 혹시 그 집안에서 배달용 포장 용기 같은 거 발견하신 건 있어요? 배달 음식 많이 드시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제가 좀 봤는데요. 일회용 용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벌써 치운 건지 어쩐 건지 그러게 좀 이상하네요. 배달 기사가 와서 배달 용품을 먹었다면 그 내용물에 뭐가 있다는 건데 참 이상하네요. 일단 저희가 책임지고 아내분이 뭘 숨기고 있는지 한번 저희도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아내 동선을 파악해요. 다시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니는 거 치고 아내가 원피스를 꽤 잘 입었어요. 몸에 붙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커 감사합니다. 딱 보였어. 그래갖고 이제 막 엄마들이랑 이제 애들을 보내놓고 엄마들이랑 이제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 유리 엄마 얼굴 진짜 확 달라졌다. 살이 더 빠졌나봐 진짜. 근데 소리 엄마 오늘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그랬더니 저 두통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 그럼 우리 빨리 움직일까요? 두통이 싹 사라지는 곳으로 유모차 두고 추천하고 빨리 와. 이제 그 엄마가 주도를 해요. 아내가. 그래갖고 이제 두통이 사라지는 곳이라 이거 뭐 사이비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이제 탐정이 그러니까 근데 엄마들끼리 약속이 있나 본데요.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죠? 그래갖고 그 엄마들끼리 어디 가는지 이제 동선을 따라 추적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는 아내와 의뢰인 친구들 일단 따라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녀들이 향한 곳은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의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근데 헬스클럽이에요. 그랬더니 헬스클럽에서 동네 헬스장인데 굳이 그 외곽으로 가더니 어머 몸 좋다. 어떤 트레이너를 보더니 내 아들도 저렇게 나중에 컸으면 좋겠다니까 하면서 엄마들끼리 웬 트레이너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 트레이너한테 상담을 받아요. 인바디 체크랑 막 이런 걸 받으면서 상담을 받아요. 오전부터 서둘러서 왜 이 지역까지 헬스장을 찾아온 거지? 그러면서 트레이너에게 헬스 PT 상담 받는 아내들 그들은 한참 동안 트레이너와 얘기를 나눈 뒤 헬스장을 떠났고 다음 행성지는 바로 또 이제 무슨 커피숍 같은데 서울 근교에 있는 카페를 가요. 그랬더니 지금 세 사람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가 본데요. 그래서 지켜봐 옆에서. 근데 그러게 근데 웬 여학생이 하나 오더니 여학생한테 이제 여학생이 무슨 검은 봉투를 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의뢰인 아내가 돈 봉투를 주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고거래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애 엄마들이 학생이랑 거래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저 쇼핑백 안에 든 게 뭔지 궁금하다. 이제 그렇게 계속 지켜봐요. 그렇게 한 여학생으로부터 의문의 물건을 받은 의뢰인의 아내. 의구심만 쌓아가는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웬 아주머니가 근데 간호사 복장으로 한 아주머니가 와서 또 뭔가 봉투를 건네받고 돈 봉투를 주고 또 다른 여자한테서 밀거래 같이 그렇게 계속 돈 봉투하고 봉투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그 거래하는 여자 중에 하나를 탐정이 쫓아나가요. 저기요. 그래갖고 이제 붙잡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의뢰인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아내가 그날 돈봉투 사건이 있던 날 친정 엄마가 딸한테 남편 오기 전에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어쩌려 그래. 너 저희들 불쌍하지도 않아? 애 엄마가 애 생일도 깜빡하고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제 엄마가 막 친정 엄마가 이제 딸을 혼내는 거지. 의뢰인 아내를. 그랬더니 맞다 생일.
아 엄마 그만 좀 해. 나도 살려고 이러는 거야 진짜로. 그때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 최서방 들어왔나 했더니 저 배고프지? 내가 밥 챙겨줄게. 했더니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해갖고 쇼핑백을 이렇게 탈탈탈 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각종 약들과 주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펜타밀 성분의 마약성 식욕 억제제. 아내분이 이 약에 중독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동안 아내가 무슨 거래를 했는지. 마약성 식욕 억제제요. 그 나비약이라는 다이어트 약인데 이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상상 이상이에요. 필로폰처럼 불안, 환각, 공격적 성향, 혼돈이 올 수 있고요. 정신분열 증상이 자해까지 하는 사례도 좀 많습니다. 한 번 입에 대는 순간 지옥의 굴레가 좀 시작돼요. 그랬더니 당신 이 나비약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건 거야? 겁도 없이 어떻게 불법 대리 구매까지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에서 온 사람한테 이제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처방받아서 텔레톡에다 판 것뿐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비약을 처방받아서 이 방 저방 텔레동방 톡에서 이제 불법 대리구매로 약을 구해오신 것 같은데 톡방에서 만난 뭐 헬스 트레이너, 여고생, 간호조무사, 주부들을 통해서 직거래로 약을 받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비약이 대리구매가 가능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글을 만들어서 뭐 무보정 사진 첨부합니다. 뭐 시에타민 대리구매해 주실 분 가격 협상 가능 뭐 이런 글들이 죄다 많은 거야. 그 텔레그램에서 여자가 그걸 다 들어가고 거기서 약을 구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께 처음에는 배달기사를 이용해서 집으로 배달을 받다가 이게 배달기사 통해서 오면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주부들끼리 공동구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다 같이 공동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탐정이 근데 그 약 중에서 진짜 그 약도 있겠지만 아마 가짜 약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통되는 거는 진짜일 확률이 낮아요. 당신 그동안 이 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먹었어? 이제 남편이 현실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얼마나 중독이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좀 해! 진짜 나 좀 내버려둬! 하면서 갑자기 아내가 뛰쳐나가요. 근데 여보 어디 가? 그래서 막 남편도 뛰쳐나갔는데 아내가 막 뛰쳐나가서 처음에 그 장면 차도로 뛰어드는 장면, 첫 장면 있죠. 차도로 탁 뛰어들었잖아. 그 장면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야. 아내가 차도로 뛰어들어요. 각 달리다가 인도를 달리다가 차도로 탁 뛰어들어. 그래갖고 이제 다음 장면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다행히 죽진 않았어. 그래갖고 여보 여기가 어디야? 했더니 당신 진짜 죽을 뻔했어. 도대체 차도로 왜 뛰어들었어? 그랬더니 한창 달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꽃밭으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꽃밭도 있고 막 나비가 날아다니길래 그냥 괜히 거기 가고 싶더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차도였어. 뭐라고? 차도였다고? 그랬더니 이제 당신 움직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 취하래.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학, 갈비뼈, 골반, 골절이 있고 약물 중독이 있어서 정신과 협진도 같이 들어갈 예정이야. 그랬더니 여보 나 여기 얼마나 있어야 돼? 우리 하율이랑 하준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머님 봐주고 계시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만 생각하자. 알았어 여보 미안해 정말. 하면서 아내가 울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 뺀다 그랬어? 그랬더니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맨날 날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마약성 다이어트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의뢰인의 아내. 그거 시작은 남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늘 해외에 있으니까 영상통화를 해도 남편이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식하고 있다고 하면 항상 예쁜 승무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점점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막 SNS에 항상 마르고 이런 애들만 보다가 남편이 왔을 때도 이제 막 뭐해? 뭐 봐? 나 했더니 그냥 요새 애들은 진짜 왜 이렇게 다 말랐나 싶어서 했더니 그러게 야 우리 당신 이거 튜브네 튜브 하면서 아내 뱃살 만지면 남편이 장난을 좀 쳤어. 야 이 당신은 나중에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도 않겠다 이제 이런 거야. 그랬더니 하지마 진짜 기분 나빠. 이제 아내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랬는데 야 우리 와이프 언제 엉덩이가 이렇게 하마 엉덩이가 됐지? 이렇게 놀렸어 남편이. 근데 그거를 아내는 듣고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살 빼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창회를 갔잖아요. 처음에 동창회 갔는데 친구 중에 좀 고등학교 때 좀 살 좀 쪘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완전 아가씨가 돼서 온 거야. 애도 낳았다는 애가.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내가 날씬하고 이렇게 처녀 같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알려줄까? 비법 하나 알려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그 여자애가 친구가 소개시켜준 약이 그 약이었던 거야. 나비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 일단 반 개씩부터 시작해갖고 자기가 먹던 걸 반 개 쪼개주고 나서부터 효과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여자도 이제 그거에 뛰어들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을 먹으니까 잠을 안 자다 푹 잔 것처럼 쌩쌩하고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내서 이제 매사에 에너지가 막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약 처음 먹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더니 살은 뺐는데 살이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엄마들한테 이 약을 소개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복지가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더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 그 약의 이제 성분을 더 늘리고 나비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펜타닐부터 시작하고 더 다른 약들도 같이 섭취하게 되니까 중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여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내가 그 승무원 애들이랑 일한다 한들 걔네가 뭐 내가 뭐 걔네들이랑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어? 난 전혀 그런 생각 없고 난 내 가정 난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야 이런 남자가 어딨냐. 죄송해요. 그래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살이 쪘든 말랐든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내 눈엔 제일 예뻐. 나도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진작 좀 얘기하지. 난 그런 줄을 모르고 맨날 당신 놀리기만 했네. 난 당신 놀리는 게 재밌었거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미안해.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막 그러면서 이제 나도 앞으로 당신 말장난 안 할게. 우리 진짜 앞으로 정말 가정적으로 정말 안정하게 살자.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나비 효과. 남편의 농담 몇 마디에서 시작된 다이어트라는 날개짓이 마약성 다이어트 약 중독의 부작용이 환각으로까지 이어져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던 의뢰인의 아내 수지 씨. 혹시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끔찍한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러면서 또 부부 관계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네.